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여사랑 호칭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서두에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사라는 것은 일종의 존칭입니다. 존칭,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실제 그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상 이 대통령의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김건희 여사라고 호칭하는 것 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디올백 수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디올백 수수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수수 의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뭐 디올백 수수든 명품백 수수든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신고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거를 오늘 종결했습니다. 종결한다고 이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종결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익히 잘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을 거고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다. 김건희 여사가 잘해서 아닙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없어서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 이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는 누굽니까? 바로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즉시 그 기관장한테 이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기관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한테 신고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치가 않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인해서 헌법 제84조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이 재임 기간 중간에는 그런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그런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임한 뒤에 다시 그게 제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뭔가 이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한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이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처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건은 종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김건희 여사는 잘했느냐 또는 잘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유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이라는 자로부터 이 명품 백을 받았다. 이거는 그러면 잘한 겁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아주 그 처신이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선물들을 왜 받습니까? 두 번째, 김건희 여사가 그냥 어떤 개인 김건희입니까? 그냥 어떤 민간인 김건희입니까? 물론 민간인이긴 한데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공직자 중에 공직자. 이 공직자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이 대통령, 이 공직자 중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 이 공직자 중에서 가장 이런 우리나라의 법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수해야 될 대통령의 배우자가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최정이라는 자로부터 그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게 과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적합한 부합한 처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점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분명히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논란, 해당 의혹은 아닙니다만 해당 논란이 촉발된 이후부터 이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이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논리들을 펴가면서 무슨 몰카 공작의 피해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몰카 공작의 피해자인 건 맞는데 몰카를 찍든지 몰카를 찍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그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가방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초에 무슨 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국고에 뭘 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옹호를 했는데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란 그 당사자가 나와서 분명히 우리 국민한테 이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한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그 지지층을 일종의 향해서 일종의 배신감을 들게 한 그 자신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후에 아내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얘기한 것 말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 해당 논란이 제기가 됐을 때 이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 어쩌게 저쩌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검토 중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지났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날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그거 쉬운 겁니다. 그건 국회에 뭐든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제2부속실인데 그거 만듭니까?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발방지 대책도 전혀 이런 이행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은 중요치 않다. 그런 정서는 중요치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런 장면들을, 그런 언행들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대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달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아내로서의 내조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인사를 만나서 디올백을 받는 게 아내로서의 내조에 충실한 겁니까? 아니 자기에 대한 관심이 좀 사라지면 남북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게 내조에 충실한 겁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다 그 말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분명히 했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그러면 그거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언제부턴가 돌연 이게 대외 행보를 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고 정상 배우자들을 자기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뭐 누가 캄보디아에 누가 왔을 때 또는 뭐 UAE 대통령 누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1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뭐 6개월 동안 기획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계속 3건이나 뿌려대고 그다음에 이제는 한동안 사라졌던 이 김건희 여사 사진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다 뉴스룸에다 계속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넘길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권익위에서는 그냥 종교를 처벌 조항이 없어서 종결한 거지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종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런 언행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국민들한테 입장 표명 사과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이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강준만 이 전북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강준만 교수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마지막 대목이 저는
지금 현재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된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또는 대통령실의 이런 행보와 상당히 그 행보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결국에는 그 결론은 뭐냐?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유야무야 얼렁뚱땅 넘기면서 결국엔 이 지지층의 분노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게 이렇게 외면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총선에서 졌고,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서 이 지지층이 이탈하고,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이재명이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게 바로 강준만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의 글, 이 말미에 이 대목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쭉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에겐 윤석열이 더 큰 사고를 쳐줄 거라는 기대감, 즉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일까? 11월 27일 뜻밖의 사건이 터져 나왔으니 말이다. 그건 바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이다.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이었다.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목사라는 최재영이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로 몰래 촬영토록 한 영상을 1년 2개월간 묵혔다가 바야흐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11월 27일에 터뜨렸다. 명품백보다 더 심각한 건 심지어 강준만 교수조차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명품백보다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무슨 자기가 남북 문제에 뭐 나서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백보다 더 심각한 건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는 김건희의 발언이었다. 이는 과거에 내가 정권 잡으면 운운했던 김건희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세간의 설을 확인시켜주는 효과를 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준만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희대의 악랄한 정치 공작이었지만 그건 김건희 사건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사건이었다. 김건희가 그런 일을 당하게끔 또는 하게끔 방치해 온 장본인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엔 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듯이 이제 정치는 곧 팬덤 정치를 의미하는 세상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결정한 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증오, 혐오였다는 진단이 맞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사실상 이재명 팬덤을 키우기 위해 애썼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 이 강준만 교수의 지적처럼 이 4.10 총선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증오, 혐오가 국내임 총선 참패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사실상 이재명 팬덤을 키우기에 애썼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 이 강준만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그런 걸 해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간 일은 다 잊었다는 듯이 그렇게 대외 행보를 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팬덤을 키우기에 애썼다는 비판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팬덤을 싫어한다는 사람들마저 이른바 안티 팬덤의 이론으로서 팬덤 전체에 일조한 게 아니고 무엇이랴. 누군가를 죽도록 좋아하거나 죽도록 미워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 그리 대단하겠는가. 아니 누군가에 대한 증오, 혐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깨부숴줄 사람의 팬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혐오 감정 이런 것들이 국내임 총선 참패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거는 뭡니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는, 아무런 재발 방지 대책 노력을 하지 않는 이 대통령실은 결국에는 이재명의 팬덤을 계속 키워주는 거다. 이재명의 그럼 위상을 계속 높여주는 거다. 이재명이 득세하는 걸 계속 방관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욱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빠가 까가 되면 더 무섭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준만 교수의 이런 지적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들으시고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